네트워크에서 가장 힘든 게 느리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가 하나 죽었을 때 느리면 네트워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러블 슈팅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내가 스위치를 확인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을 때, 하지만 서비스 관점에서 느리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트러블 슈팅하기 어렵습니다. 넥서스 대시보드 하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들에 대해서 자동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서비스를 모니터링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정말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플하고 간편하게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시스코 테크체크에서 넥서스 대시보드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에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을 담당하고 있는 임규현 프로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제품이라고 하면 시스코에서 주로 넥서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넥서스 기반으로 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운영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넥서스 대시보드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넥서스 대시보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거라면 어떤 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넥서스 대시보드 해결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 되고 이 구축된 네트워크를 확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트워크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고사하고 우리는 사용자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담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자가 접속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이 회사 내부에서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접속을 한다라든지 했을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서비스에 접속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자체가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게 보이지만 우리 네트워크 운영자가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대외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외부 인터넷에서부터 들어와서 웬을 타고 그 다음에 내부의 관문을 타고 다시 데이터 센터로 인입을 해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 분산 처리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서버들이 응답을 하는데 이때 서버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는 오픈스택이 될 수도 있고 하이퍼바이저가 VM웨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L4 스위치를 거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 통신 구조를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운영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 넥서스 대시보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넥서스 대시보드의 기능을 몇 가지로 좀 축약을 해보면 복잡한 네트워크의 운영을 단순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단순히 데이터 센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서버팜이라든지 아니면 웹서버의 서버팜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분산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를 판단을 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스위치만 하더라도 10,000대가 넘어가는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 시스코의 장비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시스코에서 제안드리는 굉장히 표준된 컨피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컨피그들을 우리 시스코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어떤 표준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핫한데 AI 네트워킹을 구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구축했던 방식이랑은 유사하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더의 표준 컨피그가 저희가 그동안 했던 L2, L3뿐만이 아니라 AI 네트워킹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배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이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애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프로액티브하게 이런 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는 게 넥서스 대시보드의 어떤 가장 큰 컨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넥서스 대시보드가 관리하는 장비들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스코의 넥서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 제품군을 나타내지만 데이터 센터 제품 안에서는 MDS라고 하는 센 스위치도 존재를 합니다. 이 넥서스 대시보드는 단순히 넥서스 9K라든지 넥서스 3K라든지 이런 것들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센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통합된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넥서스 안에서도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VXLAN EVPN이라든지 아니면 All BGP 패브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기존의 레가시 방식의 이더넷 스위치들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관문이 넥서스 2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전히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넥서스 대시보드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캠퍼스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또는 외연에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이 넥서스 대시보드의 어떤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것들을 전부 다 분산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분산된 서비스들을 넥서스 대시보드라는 기준점을 잡고 이 안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이 넥서스 대시보드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의 범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랜이라고 묶은 것들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넥서스 9K부터 카탈리스트 9K라든지 아니면 iOS XR로 된 라우터까지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코 ACI도 넥서스 대시보드에서 여전히 똑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랜에 좀 관련이 없는 샌까지도 통합된 대시보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이 넥서스 대시보드 안에서 전부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게 이 넥서스 대시보드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통합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주요 기능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주요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방식보다는 크게 세 가지 꼭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단 1번은 매니지, 그리고 2번은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3번은 애널라이즈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있는 것은 어떤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이렇게 관리하는 스위치들이나 뭐 라우터들을 어떤 식으로 자동화를 해줄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서는 관리하는 노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WAN이라든지 랜이라든지 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넥서스 대시보드라는 이 대시보드 안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은 지원하고 어떤 것들을 지원을 안 하느냐, 대부분의 시스코의 장비는 지원을 하고 다만 매니지먼트 IP가 설정이 되어 있고 이 매니지먼트 IP를 저희가 넥서스 대시보드 통신만 가능하다면 이 안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하겠죠. 뭐 캠퍼스의 어떤 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 아니면 데이터 센터의 관문의 넥서스 스위치 2대 이런 것들을 다 꾸러미로 묶어다가 이 안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구축할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것들은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시는 장비도 이 넥서스 대시보드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이 넥서스 대시보드의 또 매니지 기능 중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분산해서 네트워크들이 구축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 이 분산된 네트워크들의 상태를 관리를 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 글로벌 서비스를 중앙에서 한눈에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패브릭에 어떤 비정상 행위들을 탐지를 하는 게 우측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비정상 행위들이 뭐 35개가 감지가 되었다.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뒤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뭐 패브릭이라는 단위도 있지만 실제로 패브릭의 단위만 봐서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장비까지도 들어가서 개별 인터페이스 상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어떤 연결성이 잘못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화면처럼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토메이션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망이 하나가 존재를 했을 때 이런 망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개별 장비로 접속을 해서 뭐 CDP 정보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LLDP 정보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파워포인트에 작성을 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네트워크 구성도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넥서스 대시보드를 운영하는 순간 표준 LLDP부터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CDP까지 이 정보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토폴로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연결성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파워포인트를 그리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 정보들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이 스위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뭐 CRC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정보가 살아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사용자만 같은 경우에는 단말이 어떤 것들이 붙었고 이 단말들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인증이 제대로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을 운영을 해보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랑 전혀 다르죠.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붙는 호스트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로 이제 하이퍼바이저들이 붙게 됩니다. 일단 서버들의 가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네트워크 따로, 서버 가상화를 따로 보게 되면은 우리 데이터 센터 안에 어떤 VM들이 어느 위치에 존재를 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쉽게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넥서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연동성을 제공을 하고 가령 VM웨어의 ESX라든지 아니면 vCenter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어떤 VM이 어느 위치에 존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패킷을 플로우를 타고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중앙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VM웨어 뿐만이 아니라 뭐 오픈스택이라든지 컨테이너들도 전부 다 관리를 가능한데 이 안에서 오픈스택 그리고 컨테이너들도 전부 다 연동을 하고 이 안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API로 긁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VM들 또는 어떤 파드들이 어느 위치에 존재를 하는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쿠버네티스를 운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파드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일반 스위치에서는 어렵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저희 넥서스 대시보드는 컨테이너의 파드들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DNS라든지 아니 뭐 인포블락스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내부에 최근에 인수한 핫한 스플렁크까지도 연동을 해서 통합된 화면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토메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화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기술 그런 VXLAN EVPN이라든지 아니면 올 BGP 패브릭이라든지 AI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아니면 지금 운영 중인 레가시 L2, L3에 대한 네트워크도 전부 다 이 안에서 통합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통합 관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오토메이션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오토메이션이 일어남에 불구하고 넥서스로 구축된 VXLAN 패브릭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레가시에 맞는 템플릿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VXLAN에 들어가야 되는 설정이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레가시에 들어가야 되는 설정이 다를 거고 그리고 앞에 있는 라우터랑도 넥서스가 연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미 넥서스 대시보드 안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라우터를 연결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일반적인 뭐 BGP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MPLS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BGP를 맺더라도 VRF 라이트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다 사용해서 보통 라우터랑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전부 다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버 쪽도 연결하려면은 서버는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베스트 컨피그레이션을 전부 다 추천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배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정해진 거 아니면 못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커스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컨피그레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가 떨어져 있을 때 요즘 뭐 액티브 데이터 센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주로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액티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L2를 확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VRF끼리 연결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액티브 데이터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굉장히 복잡한 설정들이죠. 내 앞에 있는 애와 뭐 BGP를 맺고 아니면 원격지까지 서브넷을 전달을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데이터 센터끼리 VXLAN으로 터널을 뚫어서 뭐 L2를 확장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전부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형태로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냥 데이터 센터끼리 연결이 끝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뭐 L2든 L3든 다 확장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유연하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나의 네트워크에서 넥서스 대시보드가 관리하는 노드들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것들을 어떤 식으로 탐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노멀리라고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저희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가령 A라는 서버가 B라는 서버와 통신을 할 때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호트 레벨도 봐야 되고 아니면 물리적인 내용부터 봐야 되고 아니면 라우팅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스위칭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또는 OS에 버그가 있진 않는지
굉장히 봐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넥서스 대시보드 안에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스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보고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설정이 좀 빠졌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OS를 업그레이드 할 때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이 장비가 더 이상 시스코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장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 있어서 어떤 버그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 안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처들을 껐을 때는 이슈가 없을 거다. 아니면 이 OS는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VPC 피어가 있는데 인터링크에 어떤 VLAN이 빠졌다. 이런 것도 저희가 감지를 하고 이랬을 때 이중화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이런 설정을 넣으세요 라고 하고 설정까지 넣어버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분석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트워크에서 가장 힘든 게 느리다입니다. 그러면 느리다 이랬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가 하나 죽었을 때 느리면 네트워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러블 슈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스위치를 확인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을 때 하지만 서비스 관점에서 느리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트러블 슈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는 포트가 살아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광 에러라든지 뭐 CRC 에러라든지 이런 게 뜨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도 이슈가 발생을 한다. 느리다 라고 했을 때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저희는 마치 카메라처럼 이 스위치를 지나다니는 패킷에 대해서 전부 다 카메라처럼 다 찍고 있고 개별 헤더들의 페이로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헤더에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은 저희가 굳이 와이어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탭 스위치 쪽으로 패킷을 끌어다 오지 않아도 이 안에서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TCP로 처음에 3웨이 핸드쉐이킹을 맺는데 CWQ 같이 어떤 컨제스천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넥서스 대시보드와 넥서스 스위치의 에이직이 결합이 되면 이런 정보들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스트들이 좀 느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까지도 어느 정도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시스코 넥서스의 에이직에 지나다니는 패킷들을 확인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가령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VRF 1번과 VRF 2번 또는 어떤 네트워크와 어떤 네트워크는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설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트래픽들은 우리가 설정을 놓쳐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커스터마이징한 필터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의 정책에 맞게끔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알림까지도 띄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 관리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가령 OS를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이슈가 없었다. 하지만 OS를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는 이슈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CLI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또는 우리가 어떤 망에 대해서 네트워크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수행을 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수행을 하고 났더니 문제가 생기더라 라고 했을 때는 변경된 정보들을 빨리빨리 찾고 원복을 하든지 아니면 트러블 슈팅을 바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가령 뭐 엑셀에다 붙여서 비교를 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인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어떤 것들이 지워졌다, 어떤 것들이 수정이 됐다, 아니면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안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설정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가다가 라우팅 테이블을 잃어버려서 통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코에서는 커넥티비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패킷이 이쪽에서 출발해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유실됐는지를 확인을 해드리고 그 유실된 쪽에서 어떤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또는 어떤 내용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패킷이 저기까지 도달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넥서스 대시보드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그리고 관리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오토메이션 하는가. 오토메이션은 시스코의 어떤 표준 컨피그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모니터링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로 좀 요약을 해보면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 3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을 운영하면 굉장히 많은 장비를 분산돼서 운영을 하실 거고, 이렇게 분산되고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을 중앙에서 관리를 한다. 그리고 단순히 관리만 할 뿐이 아니라 그 장비에 맞는 컨피그레이션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실 NMS에서 이미 포트가 죽었냐 살았냐 이 정도는 굉장히 쉽게 모니터링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서비스가 느리다라고 했을 때는 트러블 슈팅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넥서스에 에이직에 지나가는 패킷들은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장비가 온오프 된 게 아니라, 온오프 된 것도 무조건 보여드리죠. 다만 실제 트래픽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느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림을 띄워드린다라든지 아니면 뭐 메일로 보내드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복잡한 네트워크를 굉장히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게 넥서스 대시보드다 라고 하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